가빈아, 얘 좀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자, 보자. 야, 오늘은 풍성하다. 윤서도 와주고, 스무스도 와주고. 고마워요. 그래. 자, 우선 그 오늘 책을 하나 더 나눠드렸는데 그 요 여기 오늘 나눠드린 책 이제 뭐 자료 어마어마하게 드렸죠. 근데 이제 나는 되게 불성실해서 그거 다 못 풀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공부에 별로 뜻이 없다. 그래서 나는 공부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공부는 젬병이다. 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딱 이것만 풀어요. 딱 이거만 풀어. 알겠죠? 알겠죠? 그 나눠드린 거 다 하시면은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거의 뭐 전교 1등이 아니라 전 세계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나눠드린 거 다 공부하시면은 전 세계 1등 수준의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버드 화학과 졸업반 학생들보다도 더 뭐냐면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나는 공부는 포기했다. 하지만 시험은 쳐야 되겠다. 라고 하면 요것만 풀어. 알겠어요? 오늘 새로 나눠드린 책인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맞게 기출문제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기출문제만. 그리고 모든 기출문제는 당연히 뭐가 다 달려있겠어요? 해설지가 달려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거 마지막 자료 드리니까 요거 꼭 받으면 요만큼 앞에 있고 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주 얇은 책을 하나 드렸는데 앞부분이 기출문제 해설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수록해 놓은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원자 오비탈 내 수업 자료 있잖아요. 내 수업 자료의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하고 해설을 최대한 많이 업데이트를 해놔서 새로 이렇게 그 뭐냐면 올려두었는데 이쪽 강의 볼 때 편하라고 뒤에 또 수록을 해놨으니까 뒤에 거는 수업 자료니까 나중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 볼 때 쓰시고 앞에 게 이제 기출문제니까는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 일주일 한 열흘 남았나? 어찌 요거라도 풀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 됐어. 자, 그럼 오늘 어제 이어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미스고 컬렉션 알겠죠? 여기 미스고 컬렉션. 그래서 미스고 컬렉션 문제 중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어제는 이제 요 각각 이런 애들 다 뭐라고 불렀었냐면 레디얼 파트, 번역으로는 방사상 파동함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방사상 파동함수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어제 쭉 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앵귤러 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앵귤러 파트 일반적인 수식으로는 y로 표현을 하고요. 자, L이 뭐라고? 가군동량이 그 뭐야? 스무스 L이 뭐라고? 가군동량자수. 그 다음에 ML은 자기양자수. 세타는 뭐라고요, 가비나? 세타는? 세타가 뭐라고? 세타가 이거요. 그렇지. Z축으로부터의 위도. 알겠죠? 어제 다 했어요. 그 다음 파이는 뭐라고 했어요, 파이는? 파이는 X축으로부터의 경도. 알겠죠? 그거를 통해서 거리와 위도 경도를 통해서 핵으로부터의 전자의 그 좌표를 r 시타 파이로 표현한다고 했죠. 이때 세타와 파이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를 앵귤러 파트라고 했는데 그거의 구체적인 수식이 이러하다. 그럼 어제 했던 것처럼 요 각각이 무슨 오비탈인지를 인덱싱을 했다면 여기에 있는 얘들, 그러니까 A에서부터 F 역시 무슨 오비탈의 그 앵귤러 파트들인지 쭉 이것도 인덱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요 앵귤러 파트에 대한 이 가군동량 양자수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100% 수리적 결과이기 때문에 수학적 결과이기 때문에
이유를 묻는다고 한다면 그 뭐냐면은 그 변수 3개짜리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그 미분 방정식을 지금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스고 컬렉션에 맞추기 위해서 그 결과를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죠? 결과 외워야 돼.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자, 가군동량 양자수. 자, 이 가군동량 양자수는 그 뭐냐면은 조건이 어떻게 돼요? 뭐부터 시작하죠? 가군동량 양자수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코사인 세타 혹은 사인 세타 얘가 안 나타납니다. 코사인 세타항이나 사인 세타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노트요? 노트요? 아, 근데 갖다 줘. 그래. 노트.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노트도 안 가져. 이 나이롱 학생. 그래, 알겠습니다. 좋았어. 이런 부겸이 같은 사람. 그래. 부겸이 오늘 아예 안 왔잖아요. 부겸이 살아있죠? 부겸이 만나면 나한테 카톡 좀 하라고 해줘. 알겠어요? 부겸 알겠죠? 부겸. 인사불성 부겸이 진짜.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 혹은 사인 세타. 요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럼 이때 쭉 보면 사인 세타도 없고 코사인 세타도 없고 딱 하나 있죠. 누구겠어요? 이놈입니다. 무슨 말 되겠죠? 이놈입니다.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L이 0이다. 그럼 바로 무슨 오비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L이 0이다. 바로 S 오비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S 오비탈입니다. 좋아. 바로 S 오비탈이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L이 0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ML의 값은 또 뭐가 되겠어요? L이 0이면은 자기 양자수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러면 L이 0이고 ML이 0이면 무슨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바로 S 오비탈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요거를 여기에 있는 이 앵귤러 파트로 표현을 하면 y 빵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앵귤러 파트 밑에다가 가군동량 양자수하고 자기 양자수를 표현을 하니까 L이 0이면 자연스럽게 ML이 0이므로 이 자리를 0, 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에 대한 것이다? 바로 S 오비탈에 대한 것이다. 알겠죠? 그렇죠? 이거를 꼭꼭 기억해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L이 자 0 아니면 뭐가 될 수 있죠? L이 0 아니면 뭐가 될 수 있죠? 1. 그럼 1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코사인 세타 혹은 사인 세타 얘가 한 번 나타납니다.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가 수식에 한 번 나타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가 한 번씩 나타나는 거 어디에 있냐면 한 번 나타나죠, 한 번? 한 번? 한 번 나타나죠, 한 번? 한 번 나타나죠, 한 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앵귤러 파트는 앵귤러 파트인데 보시다시피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죠. 그렇죠? 1. 자, 1이면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면 무슨 오비탈이에요?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면 바로 P 오비탈이 되는 거죠. P 오비탈. 그래서 이때 그 후보가 되는 게 누구냐면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가 한 번 나타나야 되니까 얘가 P 오비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P 오비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P 오비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식상에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가 곱하기로 한 번 나타나는 게 바로 p 오비탈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후보가 지금 이제 누가 된 거냐면 저기에 있는 것처럼 B하고 D하고 E가 p 오비탈의 종류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자기양자수 얘는 값이 뭐뭐뭐가 가능해? 쟤는 값이 뭐뭐뭐가 가능해요? 바로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가군동량 양자수가 정해지면 그것으로부터 자기양자수도 결정할 수 있는데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니까 자기양자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되느냐? 요 B, D, E 요런 것들에서 BD 요런 것들에서 어떤 녀석이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지 0인지 1인지 인덱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그거를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고 뭐 뭔지 아시겠죠? 그죠? 좋아. 고다음 자, 세 번째 가군동량 양자수가 이제 2. 가군동량 양자수가 2. 그럼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게 몇 번? 2번.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가 2번 나타나는 게 가군동량 양자수가 2인 녀석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누구냐?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가 곱하기로 2번 나타나는 거. 제곱이니까 2번. 바로 누가 있냐면은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F도 사인 제곱 세타가 여기 사인이 곱하기 2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얘도 2번.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L이 2면은 무슨 오비탈이 되는 거죠? L이 2면은 D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C하고 F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C도 F도 D 오비탈이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A, B, C, D, E로부터 누가 S고 누가 P고 누가 D인지를 저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D 오비탈인 것에 대한 저 앵귤러 파트는 어떻게? 가군동량 양자수가 2고 자기 양자수가 ML이면 여기에 있는 이 ML 이 값은 어떤 값들이 가능하죠? 가군동량 양자수가 2면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가지가 가능하지요. 5가지가 가능하죠. 그럼 결국 우린 또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C하고 F가 D 오비탈이 5가지가 있지만 2개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2개 C하고 F가 이 자기 양자수가 얘네들 중 누구인지 인덱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다.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이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거다. 두 번째.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앵귤러 파티에 대한 요 ML 요거의 영향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절대값을 없애야 되겠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 앵귤러 파티의 가군동량 양자수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녀석에 대해서 자기 양자수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결론은 이겁니다. 짜잔, 이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앵귤러 파트에서 나타나는 수리적 특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서울대 화학과에서 오비탈 강의 들을 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교수가 별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네, 물리화학 수업을 들을 때도 뭐 심각하게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과가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과면은 수리적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학과에서도 이거 배우거든요. 그런데 물리학과에서는 이런 수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만 화학과는 그게 아니라 이 녀석에 대한 어떤 그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렇게 뭐 화학 반응성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화학과에서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미스고 컬렉션에는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스고는 진짜 어떤 분이지 한번 좀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좀 차근차근 좀 이렇게 좀 대담을 해보고 싶어요. 미스고는 진짜. 미스고에 대한 화학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보다 한참 후배던데, 한참 후배던데, 화학도 후배고 인생도 후배고 나보다 한참 후배시던데, 뭐냐면은 여하튼 알겠죠? 그래, 하여튼 이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게 나타난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우선 첫 번째 1. 자, 두 번째 1. 그러면 얘가 만약에 0이다.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이면 이 자리에 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0승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아예 사인 세타 항이 없다는 얘기겠지. 아예 사인 세타 항이 없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게 각각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사인 세타 항이 나타나지 않는 녀석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사인 세타 항이 나타나지 않는 것, 뚜두두두두두, A 사인 세타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 뚜두두두, B도 안 나타나죠? 그 다음 C도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나타나죠? 사인 세타 나타나죠? 사인 세타. 그래서 A, B, C에서 사인 세타 항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이 세 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앵귤러 파트는 앵귤러 파트인데 앵귤러 파트의 가군동락 양자수 말고 자기 양자수가 0인 녀석. 그런 것들이 A, B, C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사실 크기가 0이라면 자기 양자수는 0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A 같은 경우는 사실 금방 판단이 되는 거예요. A 같은 경우는 S오비탈이니까 S오비탈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가군동락 양자수도 0이고 자기 양자수도 0이죠. 그래서 A 같은 경우 S오비탈이어서 확실히 자기 양자수가 0인 게 맞는데 나머지 B하고 C를 보시면 여기 B도 있고 여기 C도 있는데 이 B하고 C 역시 P오비탈에서도 자기 양자수가 0, D오비탈에서도 자기 양자수가 0인 조건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놈에도 자기 양자수가 0, 얘도 자기 양자수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알겠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얘를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얘는 보시다시피 앵귤러 파트는 앵귤러 파트인데 가군동락 양자수는 얼마겠어요? 가군동락 양자수 얼마겠어요? P오비탈이니까 가군동락 양자수 얼마예요? 1.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자기 양자수 얼마예요? 자기 양자수가 0. 그래서 1, 0으로 표현되는 앵귤러 파트가 바로 요 수식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는 가군동락 양자수 얼마예요? 가군동락 양자수 뭐 색깔 써볼까? 가군동락 양자수 2죠. 그 다음 자기 양자수 얼마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0. 알겠죠? 자, 얘도 뭐 한번 다시 써볼까요? 얘 가군동락 양자수 얼마? 0. 자기 양자수 얼마? 0.
그래서 이 녀석의 수식이 바로 y00, 얘는 10, 얘는 20. 됐죠? 이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기 양자수 값이 1. 그 크기가 1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인 1승의 세타 요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 1승의 세타가 하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그게 누구냐? 사인 1승의 세타가 나타나는 게 자, A, B, C는 결정이 됐고 여기서 사인 1승의 세타가 여기서도 한번 나타나고 여기서도 한번 나타나죠. 보이시죠? 나타나죠. 바로 D하고 E가 되겠습니다. D하고 E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D하고 E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자, 앵귤러 파트는 앵귤러 파트인데 이 둘 다 D하고 E가 p 오비탈이기 때문에 p 오비탈이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입니까? p 오비탈이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1. 자, 그런데 ML이 1이라는 얘기는 크기가 1이라는 얘기는 자기 양자수가 뭐 아니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기 양자수가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D하고 E는 앵귤러 파트가 1이거나 1 마이너스 1이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로 결정된 파동 함수가 바로 앵귤러 파동 함수가 D하고 E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Y의 가군동량 양자수는 1인데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얘 역시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인데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2가 아니고 1.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D하고 E를 요런 녀석에 어떻게 대응시키느냐인데 엄밀한 의미로는 D하고 E를 요 각각에 대응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응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좀 수학적으로 전문적인 얘기여서 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살짝만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원래 파동 함수는 복소수 함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원래 파동 함수는 복소수 함수입니다. 복소수 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i가 뭐죠? 영어로는 이미지너리 넘버, 우리말 번역으로는 허수라고 하죠. 이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허수는 사용하기 편해요, 불편해요? 사용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복소수 함수들을 선형 조합합니다. 실수화해요. 이게 바로 오비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형조합해서 실수함수 하는 걸 요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파동함수. 자, 파동함수 영어로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비탈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파동함수다, 오비탈이다를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할 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되게 두루뭉실 비슷한 것처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엄밀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웨이브 펑션은 원래 형태예요. 수식적인 원래 형태예요. 그래서 웨이브 펑션은 복소수 함수꼴로 허수가 포함된 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동함수고, 그런데 그 허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리적으로 표현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걔네들을 실수함수 형태로 바꿔놓은 걸 그걸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비탈은 실수함수 꼴입니다. 그게 웨이브 펑션과 오비탈의 가장 큰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차피 웨이브 펑션이 됐건 오비탈이 됐건 해당 원자나 분자의 물리적 성격을 다 포함하게 구성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 뭐 정성적 설명을 하건 얘를 가지고 정성적 설명을 하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두루뭉실 비슷한 듯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밀하게는 그런 차이가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윤서 왜 자려고 그래요? 윤서 방금 이렇게 했는데 내 반대 방금 그렇죠? 윤서 부릅 알겠습니다. 너도 자려고 아니죠? 그래 알겠죠? 그래.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D하고 E를 보면 자 이게 허수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허수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이 말은 이미 이 두 개가 실수화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어떤 뜻이냐면 요 D하고 E는 자, 요 둘은 이게 복소수 함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D하고 E를 만드냐면 요 둘을 한 번은 더하기를 해서 하나를 만들고 한 번은 빼기를 해서 다음 걸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 두 개를 가지고 원래 복소수 함수 꼴인데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허수 i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D이기 때문에 이 D의 자기 양자수가 1인 성분과 마이너스 1인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1인 성분과 마이너스 1인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이건지 바로 인덱싱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스고 컬렉션에서도 자기 양자수를 물은 게 아니라 자기 양자수의 크기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되고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 앵귤러 파트에는 사인 자기 양자수 크기의 제곱항 시타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1, 2, 세 번째 그 다음 이 자기 양자수는 그러면 그 크기가 뭐인 게 가능하겠어요? 2인 녀석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인 제곱 세타항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오, 그러면 그게 지금에는 누구밖에 없느냐?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무슨 말 되겠죠? 사인 제곱 세타. 바로 F 있기 마쇼. F.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F가 바로 뭐다? 가분동량 양자수는 2인데 자기 양자수가 뭐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 무슨 말 액자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논리 구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시우사.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 봐요. 여기에 있는 이 2하고 마이너스 1도 막 선형조합해서 D하고 1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도 사실은 어떻게 만든 거겠어요?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2인 것과 마이너스 2인 것을 선형조합해가지고 얘를 만든 거라는 건 알겠죠? 근데 뭐 그 수학적 과정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여하튼 사인 제곱 세타가 있으니까
크기가 2인 자기양자수가 나타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요거 바로 좌표계에 대한 그 관계 혹은 좌표 변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좌표 변환 관계.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 자, 잘 봐요. 봐. 저기 보시면 우선 A는 명백하죠. S. 그래서 얘가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면 자기 양자수가 0밖에 없기 때문에 S오비탈은 그냥 S오비탈인 거예요. S오비탈은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는 완벽한 인덱싱이 끝났어요. 그런데 P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죠? PX, PY, PZ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누가 PX고 PY고 PZ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D오비탈은 몇 가지가 나타나요? D오비탈은 5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5가지 D오비탈 중에 어떤 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어떤 게 Z제곱, 어떤 게 또 뭐야, 어떤 게 XY, YZ, ZX, 그거 인덱싱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렇게. 자, 우선 여기에 B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라고 해볼까요? 저기 B. 자, B는 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잘 봐요. 수식이. 짜잔. 이렇게 표현되죠. 됐나요? 그럼 이때 얘는 이 코사인 세타 있죠. 이 코사인 세타를 이거 기억할까 모르겠네. 뭐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부분을 삼각함수 부분을 다항함수로 바꿀 수 있거든요. 삼각함수 부분을 다항함수로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떻게? R분의 Z겠죠? R분의 Z겠죠? 이거 기억나요? 어제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었거든요. 유지스 기억나요? 그 다음에 가민스 기억나요? 바로 Z축의 의미가 뭐였어요? R 코사인 세타였죠. 삼각함수를 활용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다잉? 자, X, Y, Z, X, Y, Z.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X축 좌표, Y축 좌표, Z축 좌표 라고 할 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Z축으로부터의 각도를 세타. 그 다음에 요 정사형한 녀석을 X, Y, 0이라고 하면 X축에서 떨어진 각도를 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타는 위도, 파이는 경도. 알겠죠? 항상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때 Z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r 코사인 세타 하면 z가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되십니까? 오, 그래서 루트 4파이분의 3 코사인 세타는 여기 잘 보시면은 무슨 항이 나타나요? 직교적. 이건 각도로 나타내는 건 극좌표계고 XYZ로 나타내는 건 직교좌표이기 때문에 얘가 Z축 성분을 갖게 되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느냐? PZ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극좌표계를 저렇게 직교좌표계로 바꾸게 되면 Z 성분이 나타나니까 얘가 PZ 오비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호라, 이 녀석이 바로 PZ구나. 알겠죠? 그 다음 이해해볼까요? C. 자, C는 뭐 상수는 됐고 요 삼각함수 부분만 살펴볼게요. 자,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코사인 세타 부분을 r분의 z로 바꿀 수 있죠, 항상. 그래서 극좌표계를 직교좌표계로 바꾸는 거예요. 이수리적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오, 그럼 이때 잘 봐요. 무슨 항이 들어가요? 그 뭐냐면 이런 식의 다항 함수식이 z의 제곱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dz 제곱 오비탈이에요. d 오비탈 중에 dz 제곱이 왜 들어가느냐? 요 항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극좌표계로 표현한 함수를 다항 함수로 바꾸면 이런 식의 직교좌표계에서 z 제곱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dz 제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D. 자, D에는 어떤 수식이 들어가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들어가네요. 자, 그럼 얘는 R분의 뭘까요? R분의 뭘까요? 자, 요거 생각하세요. 이거 생각하세요. 이거 생각하면 간단한 기하학을 활용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 뭐예요? 승우 뭐예요? 루트요? 이 5등급 수학도 5등급이죠. 응? 진짜 사인 세타 코사인 파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는 뭐예요? 뭐예요? 이 스무스. 자, 이게 R 사인 세타래네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가 이게 코사인 세타잖아. 그럼 이 길이가 뭐예요? R 사인 세타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얼마냐고요? 이 직각인데. 바로 R 사인 세타에다가 요 파이만큼 코사인 해주면 되죠. 이게 X좌표라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 5등급.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이 바로 보다 R분의 X라고요. 이거 어제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X항이 나타나죠. 뭐라는 얘기겠어요? PX 오비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D가 PX 오비탈. 그럼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사인 파이는 무슨 축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승우, 사인 세타 사인 파이는 무슨 축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가 코사인 파이면 여기가 사인 파일 거 아니에요. 이 수학 5등급아. 응? 이해했죠? 그래서 이때 얘는 어떻게 된다? py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나중에 남아있는 f. 자, f는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2 파이 이런 항이 나오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죠? 맞나요? 코사인 2파이를 파이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이때 스무스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뭐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x제곱이 되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뭐가 돼요? y제곱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x제곱,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y제곱. 알겠죠? 그러면 얘가 뭐라는 얘기겠어요? d x제곱 빼기 y제곱 오비탈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이 나타나면 이걸 직교접표기로 바꿀 때 d x제곱 빼기 y제곱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럼 이제 이 그 뭐냐면은 미스고 컬렉션 알겠죠? 미스고 컬렉션 중에 뭐가 하나 있을 수 있냐면 미스고 컬렉션 중에 어디 갔어? 그 한 장 넘기시면 10페이지 5번 문제 찾았어요? 미스지 컬렉션 중에 10페이지 5번 문제. 거기에도 지금 그 문제가 하나 나오죠? 이건 24년 기출이거든요. 한 장 넘기면. 그래서 이제 미스고 컬렉션 연습 문제 5. 얘는 뭐 어디 거냐면은 2024년 기출이야. 자, 요 연습 문제 5에서도 똑같이 생긴 표가 나오지. 이 표를 딱 보니까 이게 미스고 컬렉션인 거 알겠지? 그럼 여기서 앵귤러 웨이브 펑션에서 A, B, C 보이세요? 이게 누군지 인덱싱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스고가 이 표 안을 어떻게 채울지는 자기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 표 안에 A, B, C처럼 돼 있으면 이 C가 누군지 인덱싱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윤지수 최고. 자, 거기에 어떤 수식이 하나가 있냐면 참고로 그 C에 뭐가 있느냐 15 나누기 16 파이의 루트 한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사인 2파이 이런 항이 나온다 이런 말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는 됐고, 자, 그럼 이거 보면 다시 얘를 바꾸면 사인 제곱 세타 한 다음에 사인 2파이는 뭐 곱하기 뭐더라? 2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이거였나? 내가 수학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아니 코사인 파이 이리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스무스 오케이? 그러면 스무스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는 무슨 축과 관계가 있어? x축과 관계가 있지?
사인 세타 사인 파이는 무슨 축과 관계가 있어? y축과 관계가 있지. 그래서 얘가 누구다? dxy 오비탈이 된다. 무슨 말이겠죠? 왜 또 d예요? d인 건 왜 d예요? d는 왜 d예요? 이게 왜 d예요? 왜 d냐? L이 2라서 그렇거든요. 왜 L이 2예요? 왜 L이 2냐면 세타가 두 번 있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이나 코사인 세타가 나타나는 개수만큼 자기 이제 가군동량 연계수가 결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d 오비탈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 얘 이 상태에서 자기 양자수 크기는 얼마예요? 자기 양자수 크기는 얼마예요? 2죠? 왜? 이게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항이 있기 때문에 사인 제곱항에 여기에 있는 이 거듭 제곱만큼 자기 양자수 크기가 결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고가 어떤 녀석으로 이 콜렉션을 채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이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